하면서 뭐 아까도 아빠 먼저 풀었었는데 되게 쉽더라고. 그래도 쉬어도 아까는 질문은 많았어요. 질문은 많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맞아 맞아 하면서 어제는 우리 기억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기억을 좀 되살리면 되겠죠. 하다 보면 계속 하면 됩니다. 178. 178 또 152. 안 들렸어. 152번. 150 2번 네 52 182, 181, 186, 183, 네 79번 184, 84 180이요. 80 197, 97 201, 201 204, 204 208, 208 209, 209 207, 207 217, 217 216만 210 6. 6 어머 언니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어 이거 어디지? 193 네. 193 200번이요. 200번 아, 나와. 아니 아빠도 이 정도 나왔어 애들이 쉬웠대 이거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 봅시다 52호부터 볼까요? 52는 네, 복소수 파트 아, 맞아. 복소수 파트인데 fx는 x의 999제곱 빼기 1이래요. 그때 f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f 1 마이너스 i 분의 1 더하기 i 이거 자, 이 얼마야? 이 얼마야? 마이너스 i 이 얼마야? 플러스 i f 마이너스 i fi 뭐하는 거죠? 끝났죠? 마이너스 i 뭐하는 거? 대입하는 대입 아마 계산이 틀려서 물어봤을 것 같은데 대입하면 마이너스 i 999제곱 빼기 1 fi는 i의 999제곱 빼기 1 돼서 마이너스의 999제곱은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i의 999제곱 하면 되겠죠? 그런데 i의 999제곱만 따로 놓고 보면 얘는 i는 주기가 얼마? 4. 그래서 999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되겠더라. 그래서 4, 2, 8, 뭐 굳이 쓰자면 i의 4제곱의 249제곱에다가 i를 몇 번 더 i 3번 더 곱하면 i의 999제곱이 된다 이거죠.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1. 그래서 i의 세제곱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999제곱은 마이너스 i의 999제곱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서 그 다음 i의 999제곱은 마이너스 i 따라서 없어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제 하지 않았어요? 어제 RPM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아닌가? 이번 아닐 수도 있어. 내 기억이 왔다 갔다 해. 아니에요. 이번 아닙니까? 세모차항 개수가 무리수일 때 이거 유리수로 만들어서 풀자고 아, 그러네. 어제 했죠? 네. 기억나시죠? 이거는 말로 하면 이거 루트 2 더하기 1 곱해서 해보세요. 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이렇게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 얘를 푸는 방법은 일단 최고차항 개수를 유수로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최고차항 개수의 편의수를 갖다 곱할 겁니다. 네. 루트 2 더하기 1을 각 항마다 곱해주고 그리고 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전체부 인수분해가 되니까 안 되면 가져오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 179번. 자, 이거는 저번에 우리 그 수요일날 뭐 테스트에서도 풀었던 문제죠. 루트 가로의 제곱은 절대값 같다 해가지고 이거 꽤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 또 나왔죠? 똑같은 문제인데? 그때는 모든 근데 한국어를 했던가 아마? 루트 가로의 제곱은 아시다시피 절대값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봐도 되지.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는 x제곱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절대값이나 루트 가로의 제곱은 요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즉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기준의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0. 0. 그렇죠. 0보다 큰 수를 우리는 양수, 0보다 작은 수를 음수. 그래서 일단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들을 먼저 찾아낼 거야. 됐니? 이해하지 말고 외워요. 수학은 외우고 보는 거야. 그 다음 막 외워서 하다 보면 이해가 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근데 이해가 갈 텐데. 그래서 얘가 0 되는 x가 얼마? 1. 얘가 0 되는 x값 0.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다라면 x값도 있다라면 2하고 아이고 0하고 2를 기준으로 얘가 0 되는 x값 0. 얘가 0 되는 x값 1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케이스를 3개. 3개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케이스 분류야, 케이스 분류. 알겠지? 나중에 나중에 고급 문제들을 풀면은 그런 문제들은 케이스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하니까 이런 거에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0보다 작을 때. 이 세상에 0보다 작은 수는 무수히 많죠. 우리는 그 수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단할 거야. x가 0보다 작은 수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었을 때 요 x 빼기는 양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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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음수. 그럼 이 두 친구는 그냥 나와? 마이너스 알고 나와? 마이너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x는 x제곱이 되고 2차 함계수를 양수로 두고 정리를 하고 싶어서 2항하고 2항 시켰다 하면 x제곱 넘어와서 플러스 2x 상수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작은 의변 체인지 이퀄 0 되겠네. 인수분해 자면 됩니까? 안 되죠? 근형식 씌우면 되겠죠? 근형식 넣었더니 짝수에 넣으면 되겠네.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1 돼서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가 나오는데 둘 다 됩니까? 하나만 됩니까? 둘 다 됩니까? 하나 누구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얘만 출수하면 되겠죠? 음수니까. 두 번째 케이스 요 사이일 때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데 0 등호는 0 등호 여기다 써주자. 그러니까 지금 0이 될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지금 요 절대값이나 루트 가로의 제곱이 있는 문제는 양수니 음수니 판단하는 문제야.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x값을 따져야 되다 보니 0이 될 때도 다뤄야 되긴 하니까 그래서 0은 갖다가 요렇게 여기다 등호를 붙이던가 아니면 요쪽에 안 붙이고 여기다 등호를 붙여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아무 데나 붙여도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작은 쪽에 이쪽은 많이 붙이니까 이쪽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 0.2. 0.2 그 0.2는 양수 음수 얘는 양수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양수는 그대로 나오자. 그랬더니 없어지고 x제곱은 1이 되네. 따라서 x는 뿔마1이 되는데 플러스 1도 이 등호 없으니까 탈락. 마이너스 1도 탈락. 그래서 얘는 다 탈락. 뿅. 다 탈락. 자, 세 번째 케이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1보다 큰 수는 5 같은 수 있죠?
양수가 되겠네요. 5 집어넣으면 따라서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이항시키면 x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2x 넘어와서 플러스 1 은 0 돼서 완전 제곱식이 돼. 따라서 x는 1이 되는데 여기 등호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x는 1 당첨. 그래서 이 두 x 값들의 뭐 구하세요? 곱. 그래서 점을 됩니다. 절대값 또는 가우스 요런 거 공부해 두시면 한 문제 이상 맞출 겁니다. 알겠죠? 자전거 타고 왔어. 네. 이쁘죠? 자, 그 다음에 81번 보겠습니다. 80번도 있군요. 80번도 보겠습니다.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보다 큰 정사각형이 있다. 이 정사각형의 가로를 4만큼 늘리고 세로를 이만큼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거 주어야 주어 넓이가 주격조사죠. 은근히가 도관 이 넓이가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관용표 조사의 9분의 1만큼 더 늘어났다.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보다 크대. 오케이? 따라서 한 변이 얼마보다 커야 돼? 10보다 커야겠네. 이해가셨죠? x는 10보다 크다라고 하는 수의 제약이 따라 붙고 이 정사각형의 가로를 4만큼 늘렸어. 4만큼 늘리고 세로는 이만큼 줄였대. 그랬더니 이렇게 새롭게 x 빼기가 세로 x 더하기 4가 가로가 되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친구의 넓이가 즉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 x제곱의 9분의 1만큼 더 늘어났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넓이가 x제곱의 9분의 1이라는 소리야? 1 더하기 9분의 1이라는 소리야? 1 더하기 9분의 1. 그렇지, 1 더하기 9분의 1이지. 9분의 1만큼 늘어났으니까 원래 넓이가 있고 거기에 추가가 9분의 1만큼 추가된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1 더하기 9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곱하면 원래 넓이, 이렇게 곱하면 늘어난 넓이. 이해하니? 자, 요거는 182번 할 때도 필요한 문제인데, 자, 철수 용돈이 1,000원이야, 1,000원. 철수 용돈이 1,000원인데, 영어학원에서 100점을 맞았어. 그래서 엄마가 30% 용돈을 인상시켜줬어. 그러면 얼마 늘어난 거야? 1,000원에 대한 30%죠? 이 비율은 그 얼마야? 300원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1,300원이 되겠죠? 자, 고등학생은 이제 얘를 갖다가 식으로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를 1,300원을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0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분배하면 원래 용돈 1000 곱하기 100분의 30은 인상된 가격 300원. 요 표현 아시겠어요? 어떤 물건이 A원짜리 물건이 있었어. 근데 요새 원자재 급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얘를 X% 인상시켜야겠대. 오케이? 그때 그럼 인상된 물건의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이거 엄청 자주 쓸 거야.
엄청 많이 쓸 거야. 당연히 이해 갔어요? 오케이. 반대로도 할 수 있겠지. 반대로도 짱구가 있는데 짱구 용돈이 1,000원인데 수학학원에서 빵점 맞았대. 그래서 엄마가 20% 용돈 깎아버렸어. 이달시켜버렸어. 그러면은 200원 깎아진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800원 되는데 너무 슬픈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800원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표현하겠다. 어떻게? 1000 곱하기 1-100분의 20. 즉, 요 200원은 1000원 곱하기 100분의 20이야. 즉, 얘가 깎아진 가격.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 만약에 물건이 있다면 짱구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뭐 아까 과자가 있는데 과자 1,000원짜리 과자가 있는데 너무 안 팔렸어. 안 팔려고 어떻게 팔아야지. 그래서 20% 할인했대. 세일했어. 세일. 그때 판매가는 얼마니? 그럼 판매가는 이렇게 적겠다 이거지. 800원. 그쵸? 1,000원짜리 물건을 200원 할인해주면 800원에 팔겠지? 근데 그 800원을 어떻게 만들 거야? 1000 곱하기 1-100분의 20으로 만들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곱하면 원래의 과자 가격. 이렇게 곱하면 할인된 가격. 원래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을 빼야 하니까 판매 가격이 되겠지. 이해가? 가. 만약에 A1짜리 물건이 있었어요. X% 세일하겠대. 그때 판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100분의 X. 됐나요? 모르면 간첩 신고한다 112에. 진짜지? 그러면 이따가 이거 80이면 푼다 진짜. 이거 이따가 이거 좀 풀면. 그래서 얘가 x제곱 곱하기 9분의 1만큼 늘어났다니까 1 플러스 9분의 1이 되겠지. 이거 9분의 1만서 다 틀려야 돼요. 자, 부터 계산합시다. 정리하면 x제곱 그 상수의 합 플러스 2x 마팔은 9분의 10이죠? 그럼 9분의 10x의 제곱되고 양변에 9 곱하자. 9 곱하니까 9x의 제곱 마이너스 18x 9, 8에 72는 10x의 제곱. 좌변이로 넘어와서 계산하자. 그러면은 넘어와서 계산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72는 0돼서 곱해서 72 더해서 18이는 두 정수는 10이랑 6. 오. 따라서 x는 6 또는 x는 12가 되는데 둘 다 됩니까? 하나만 됩니까? 누구? 12. 10보다 커야 되니까. (8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xm로 일정한 십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다.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길의 넓이 2배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한 변이 12m래요. 여기 길을 만들었는데 이 꽃밭이 이렇게 있죠. 에버랜드 수입축제 하던데 이 꽃밭을 ABC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조건이 뭔가요? 이 네 개 A, B, C, D 이 네 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요 꽃밭 십자가 모양의 넓이 몇 배가 되겠다? 2배. 그러니까 요 십자가 넓이가 만약에 5야. 그러면 이 꽃밭의 넓이는 10이 된다는 거지. 2배.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비율로 말하는 비율. 비율로 표현하면 이 꽃밭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3분의 얼마에 해당해? 4? 응? 3분의 2지. 다시
꽃밭의 넓이가 요 이 십자가 모양의 2배야, 2배. 요 십자가가 1동글이면 요 꽃밭 4가지 2동글이 되는 거야. 근데 둘이 합치면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아, 전체가 3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 3분의 1이 되고 요 꽃밭은 3분의 2가 되겠지. 아, 이해갔어요? 네. 야, 이 정도 비율 다 알지. 그렇지. 그래서 이 꽃밭의 4개 넓이의 합이 근데 이 꽃밭 4개의 넓이는 알잖아.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 이거 얘를 A, B, C, D 이렇게 밀고 씩 올리면 이런 형태가 돼서 알잖아. 이런 형태가 되잖아. A, B, C, D. 그럼 전체 여기 가로가 10이니까 x만큼 빼면 얘는 12-x. 얘도 12-x 정사각형이니까. 다시 말해서 12-x의 제곱이 전체 넓이 12 곱하기 12 144에 얼마가 되겠다? 2분의 4. 에? 또 잘 바뀌어. 3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3는 3, 3, 4, 12. 그래서 12-x의 제곱 전개해도 되는 전개 안 할게요. 96. 따라서 12-x는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6. 루트 96이니까 16 곱하기 6, 4루트 6. 따라서 x는 그러면 이제 x는 12 더하기 4루트 6이거나 또는 x는 12 빼기 4루트 6이 되겠다. 근데 요 도로의 길이가 여기 x가 12보다 클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버리고 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83번, 82번, 81번, 82번 할 차례군요. 82번. 금방 끝나. 어느 주유소에서 1리터를 기준으로 A1을 판매하겠대, A1. A1에 판매를 했는데, B리터 A1인 기름을 하루에 B리터만큼 판매하였대요. 그럼 만약에 1리터에 1,000원짜리가 있는데 하루에 8리터 판매하면 8,000원 벌겠지, 판매액이. 이해가셨죠? 그럼 1리터의 A1인 가격을 B리터 판매했을 때 그때의 가격은 얘네들이 뭐 하면 됩니까? 곱해요. 하면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체 국제 유가가 떨어졌대. 그래서 기름값이 낮아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싸 이때다 하고 기분을 느꼈지. 그래가지고 판매량이 많아졌나 봐. 알겠죠? 그 내용이 적어져 있네요. 이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X% 내렸더니 즉 원래 A1이었는데 X%만큼 내렸어. 그러면 그때 식이 어떻게 된다고?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게 된다고. 그랬더니 판매량은 늘어났어. EX%의 비율만큼 늘어났대. 더하기. 원래 B리터였거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B 곱하기 야 EX%만큼 늘어났다고! 2 더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0분의 EX 리터가 되겠다고. 그러면 전체 판매량은 금액은 얘네들이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해요. 곱해요. 왜 또 곱해요. 곱하지? 곱하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곱하기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X가 되는데 그랬더니 원래 A1의 B리터만큼 판매했을 때 판매액보다 몇 퍼센트 증가하였다? 8% 증가했다. 8%. 이 가격이
원래 판매 금액 A, B1 A 곱하기 B1이었는데 이 금액의 8%만큼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선생님 A, B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기 약분시키지. 양변 A 약분시키고 B, B 약분시키면 얘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됐죠? 푸세요. 봤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도 빨리 와야 아니야, 좀 귀여워. 아유, 토할 것 같아. 영어가? 언니. 어쩔 지 빨리라 친구야. 빨리 좀 친구야. 나 어제 철문에서 파란불 건들지 말아줘. 철문 짱 열심히 했어. 학교에서. 어제 토요일, 금요일.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 쫄고 이막 잤어. 아니. 별로야. 별로야. 내가 학생 돈 내고 샀지. 공짜로 주고. 4,000원씩 줬어. 왜 처음부터 사는데? 그럼 도서관 배치는 어떻게 해요? 그걸로 하겠지. 그 사야 되는 거야? 미니하고 살도 아니잖아. 아, 생각해보면 별로. 순덕 다음 그 100만 원씩 준대. 한반에 한 명씩. 순덕은 정말 진짜 시원해. 이제 남의 눈에 쓰던 걸 쓰면 안 돼. 아니 내가 근데 넣고 그냥 위에 떨어뜨리지. 어쨌든 안 좋아. 일단 말도 안 돼. 졸려 죽겠네. 어디가 머리? 어디가 여기. 안 떨어져. 난 학원 다시 불화야. 나오점 지하철. 어쩌라고 한 그래. 그거야. 혼자서 한 그거야. 생각도 안 해. 한 그거야. 나왔죠? X 얼마? 계산 어디만 아빠? 언니 네? 계산 어딨어? 안 했어요. 왜? 할게요. 왜 벤제라야? 언니는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108 이상하게 나와요. 여기 있잖아. 왜 이상하게 나와? 답이 이상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해. 어허이 더 빡세게 시켜야겠네. 요거 분배해야죠. 분배. 분배. 요거 약분시키면은 1-100분의 x 1
1 더하기 100분의 2x는 1 더하기 100분의 8이니까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분배합시다. 분배하면 1 곱하면 100분의 2x 곱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x 곱하면 마이너스 만분의 2x의 제곱은 1 더하기 100분의 8이니까 어차피 1 없어지고 양변에 만 곱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 산수 그냥 하세요. 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일을 가질 거야, 일을 가질 건데, 일은 크게 세 종류의 일이 있어요. 일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초딩이나 잼민이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초딩 잼민이. 근데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죠. 성인이 이런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능력자들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죠. 분위기 좋아서 막 했더니 어머 그게 빵 터진 거야 막. 여행 유튜버 난 여행이 좋았어. 그랬더니 여행이 되게 운때가 딱 맞아가지고 시도를. 근데 그 사람들은 칭찬해 결론만 보지 말고요. 그 곽튜브라는 사람을 나는 5년 전, 6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학폭. 아니요, 학폭이 아니라 제발 어제부터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 쟤 때문에 그래. 쟤 이틀 쉬어서 공부할 때 이 감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 내가 검사 안 하고 감시 안 하고 해도 너희들 스스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서 딱딱딱 해주면 일도 걱정 안 할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어제도 계속 이어서 말하지 망각의 동물이어서 바로 까먹거든. 돌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안 까먹으려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해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해.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뿅 하고 만들어지지가 않아. 계속 이런 말도 나한테서도 듣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듣고 또 다른 누구 친구한테도 듣고 막 듣다 보면 진짜야. 전교 1등 하는 법 알고 계십니까? 잠 줄여서 공부하면서. 잠 죽이면 1등이 되나요? 진짜요? 그럼 잠 안 자면 되겠네요? 근데 전 안 자면 판단한테서 자요. 그러니까 아니 잠을 줄이면 1등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이 확실합니까 그 방법? 그럴까요? 아닌가? 진짜 확실합니까? 서울고 간 사람들은 그렇던데 다 5시간씩. 그러면 언니가 서울고를 가고 싶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그 방법 따라합니까? 왜 내가 공부하는데 남을 따라해? 나는 내 공부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 그쵸? 속담에도 있잖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라앉혀진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 나는 내 스타일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내 스타일로 안 하니까 문제지. 공부를 내 스타일로 하면 되죠.
드리자면 수학 공부를 틈 나는 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같은 거 10분 동안에 수학 문제 풀면 최소 2문제 풀 수 있어요. 많이도 뭐 2문제, 5문제 풀 수 있어 막. 쉬운 거 5문제 풀 수 있고. 쉬는 시간마다 뭐 있으면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꼭 학교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도 쉰다라는 개념을 바꾸라는 거야. 지금 바꿔야 돼. 쉰다라는 개념이 널브러져 퍼져서 핸드폰 본다가 아니라고. 온전하게 쉬거나 눈을 편안하게 감고 조용한 음악을 듣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그 다음 수업을 제대로 집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2까지 이제 너네들이 지금 점점 엄마 아빠를 떠날 준비를 하려고 할 거야. 지금 이게 이 마음이 내가 안 가져야 될 때도 가져져요. 마음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집에서 갈등을 하는 거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떠나려고. 떠나는데 좋은 곳에 가서 정착해야 되지 않겠어? 자갈밭보다는 좀 뭔가 안정적이고 물도 좀 있고 산수도 화려하고 일단 보기 좋은 데가 가면 좋겠지.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니까 일단 얘를 좀 참아야 돼. 하고 싶은 걸 좀 참아.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건 참지 마. 그건 참지 말고 일단 해야 할 일, 숙제. 이거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 이따가 프린트 줄 건데 매일 한 장씩 풀어서 풀이 과정. 답정은 페이지 말고 노트에다 풀었잖아. 노트에다 풀어야 돼. 노트에다 풀고 나한테 그거 보여줘. 알겠어요? 번호 적고 다 해서 보내 나한테. 알겠지? 하루에 딱 한 장이야. 하루에 한 장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알겠죠? 무슨 뭐 푸는 거예요? 복수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알겠죠?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 절반 이상이야. 거의 다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랑 해야 할 것들 합시다. 자, 넘겨보자. 83번. 자, 얘는 뭐 조사하는 겁니까?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조사라는 거죠? 맛있네. 판별식 조사, 판별식. 판별식이 뭐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실근을 갖는 경우니까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겠죠? 결론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면 되겠지? 예. 오케이 넘어가고요. 84번. 얘도 마찬가지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니까? K. 그렇지! 이제 척하면 척이네. x제곱 앞에 개수가 수가 아니라 문자가 버렸어요. 이 친구가 중근 알파를 가질 때 다시 말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겠죠?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소리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이 0이다, 다 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럼 판별식을 쓸 건데요.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쓸까? 얘 2가 있어서 B로 나누면 B'의 제곱. K 제곱. 그렇죠. K의 제곱 마이너스 AC 3K가 되겠네. 얘가 0 돼야겠다. 따라서 K로 묶어주면 K 빼기 3은 0 돼서 K는 0 또는 K는 3인데 둘 다 되나요? 하나만 되나요? K는 여기 될 수 없었다고 그랬었죠? 3. 그래서 K는 3만 되겠다. K에 3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은 0이 되고 3으로 약분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 돼서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 되겠네요. 그래서 중근 알파가 누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85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아시죠? 85번 하셨을 거라 믿어. 한 번만 더 해석하자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문맥의 선후는 분명히 실수 TXL 값에 관계없이가 선조건으로 나와 있지만 먼저 있지만 항상 근조건부터 따지라고 했어. 알겠습니까? 항등식하고 근이 있으면 근조건 따지라고. 중근을 가지니까 일단 얘가 판별식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항등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요거 시험 잘 나와. 까먹지 마시고 86번도 판별식 조사하는 문제인데 할 수 있겠네. 네, 86 판별식 조사하는 거니까 따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3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이거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뭐하고 뭐 생각해야 된다고? 곱합. 근각계수 관계랑 대입. 대입, 그렇지, 대입. 근각계수 관계와 대입을 생각해야 돼. 응? 그럼 수빈아, 너가 학교 선생님이면 근각계수 관계 문제 낼래요? 대입하는 문제 낼래요? 둘이 섞어진 거 낼래요? 섞어진 거. 그렇죠. 섞어진 거 되겠지. 그게 이 문제잖아, 섞어진 거.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가 할 때 일단 첫 번째 근거에서 관계가요. 두 분의 합은 5. 두 분의 합은 얼마? 6. 두 분의 곱은 7. 7. 얘를 1번, 얘를 2번. 그 다음 알파가 이거 반대식이니까 x에다 알파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이게 3번이라고 합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7은요. 베타도 집어넣어도 되죠? 되죠. 이렇게 조건을 1, 2, 3, 4를 만들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구하래. 뭘 구하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과 베타 제곱 3베타 더하기 1인데 이거 물론 1, 2, 3, 4, 5, 6, 7, 8, 9 전개 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 이 3번 또는 4번 조건들을 잘 보세요. 이게 2차, 1차 상수 다시 2차, 1차 상수항이 있고 등호가 있으면 얘를 이제 우리 본능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지. 알파 제곱 얘가 둘이 이항하면 알파 제곱은 6알파. 6알파 빼기 7. 즉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도 넘어갈 수 있지만 2차를 1차로 바꿔도 된다. 차수가 큰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아니요. 낮은 게 좋죠. 그래서 이 알파 제곱 대신에 6알파 빼기 7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 6알파 빼기 7이니까 계산하면 3알파 마이너스 6 되고 얘도 같은 방법으로 대입했더니 3베타 빼기 6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서 분배 아니면 3으로 묶어서 분배할까? 3으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2 3으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2 따라서 9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니까 9 곱하기 분배하면 알파 베타 분배하면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가 돼서 대입 이 얼마? 이 얼마? 7 이 얼마? 6. 6이 7이. 더하기 4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정답 9. 뭐라고? 마이너스 9. 7 마이너스 9 되겠죠. 이해갔죠? 예. 94번 어떻게 했어 그러면? 94번 이 방법이어야 되는데 4원은 잘. 94번 해보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응? 94번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셨죠? 알파 제곱 바꿔주면 됩니다. 10분 쉽시다. 네.